네, 살짝은 부진했던 뉴욕 증시, 그 안에서 또 종목들을 어떤 것들을 골라야 될지 오늘 개장점 보셔야 될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울경제 단독 기사가 되겠는데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와 티머니가 합작법인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알파벳도 그랬지만 카카오 역시 이런 데서 독점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희석될 수 있을지 함께 보셔야 될 듯 하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쪽에서 게임 시프트업 지분을 6.1% 확보하면서 3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2차 빅뱅은 의료 AI 쪽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250조까지 커지는 가운데 이 관련된 내용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권미랑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화요일 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펩트론이 일라이릴리와 장기 지속 주사 플랫폼에 대한 기술평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티머니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요. 비만약 위고비가 오는 15일 국내에 출시되는 가운데 식약처가 처방과 투여에 신중하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이 시프트업 지분 6.15%를 확보했습니다. 화장품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AI 2차 빅뱅은 의료 AI라며 250조 원 시장으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먼저 펩트론의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펩트론이 미국 일라이릴리와 펩트론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펩트론의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인 스마트 대포를 일라이릴리가 보유한 이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위한 것인데요. 펩트론은 일라이릴리의 비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번 계약은 내부 연구개발과 펩트론과의 후속 상업 라이선스 계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금과 일라이릴리의 개발 대상 품목 세부 사항은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펩트론 측은 이번 계약에 따라 펩트론과 일라이릴리는 양사 연구 인력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며 계약금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시 의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펩트론의 지난해 매출이 33억 4,100만 원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계약금은 약 3억 3천만 원, 양사 공동 연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로열티 등을 지불하는 정식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펩트론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장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펩트론의 주가는 지난 5월에 200일선과 60일선을 모두 돌파하면서 3만 원 선에서 2달 만에 주가가 거의 2.9배까지 끌어올려지면서 8만 5천 원대까지 솟아올랐었는데요. 이후에 주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바닥을 찍고 48,650원 전 거래일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카카오 모빌리티 티머니 합작법인 설립 추진 소식인데요. 콜택시 시장 독점 논란에 휩싸였던 카카오 모빌리티가 티머니와 합작법인을 세우고 개방형 택시 호출 플랫폼을 출범시킵니다. 서울시의 통제로 공공성이 보장되는 플랫폼에서 콜 몰아주기 피해와 수수료 부담을 덜고 택시들이 자유롭게 입점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시장 지배력 악용으로 700억 원대의 과징금 철대를 맞았었던 카카오 모빌리티가 독점 논란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티머니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12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한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티머니가 물적 분할을 통해 분할 신설 회사의 지분 100%를 확보한 뒤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약 20%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호출과 배차 서비스와 정산은 티머니가 맡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티를 운영하면서 쌓은 플랫폼 관리 노하우를 전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두 회사는 티머니의 대중교통 통합 플랫폼인 티머니 고를 활용해서 모든 일반 택시와 가맹 택시가 입점할 수 있는 개방형 택시 호출 서비스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티머니 지분을 갖고 있는 에이텍 모빌리티가 상한가에 들어갔고 에이텍 역시도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장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다음은 비만약 위고비의 국내 출시 15일 앞두고 식약처에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는 15일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국내 출시 확정된 가운데 위고비의 처방과 투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유명 인사들의 사용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주사제에 대해서 비만인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는 체내에서 GLP-1 호르몬의 유사체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GLP-1 호르몬은 체내에서 인슐린 합성, 분비, 혈당량 감소, 위장관 운동 조절, 식욕 억제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위고비의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신중한 투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위고비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위고비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 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위고비의 기타 부작용으로 탈수로 인한 신장 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2형 당뇨병 환자에서의 저혈당, 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어제장과 또 시간의 거래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이번 국내 출시를 앞두고 움직임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장 블루엠텍, 인벤티지랩, 펩트론, 한미약품, DXVX 등 관련주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시프트업 지분 확보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시프트업의 3대 주주가 됐습니다. 시프트업은 국민연금이 지분 6.15%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8월 7일 시프트업 지분 4.8%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한 뒤 같은 달 30일 1.35%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매수 목적은 단순 투자인데요. 이번 지분 매입으로 국민연금공단은 김영태 대표, 텐센트에 이어서 3대 주주가 됐습니다. 어제 시프트업의 주가가 14% 넘게 뛰어올랐었는데요. 시프트업은 지난달 30일 국내 게임사인 테이블원을 인수합병한다고 공시하기도 했었는데 시프트업은 테이블원이 개발 중이던 게임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워치스를 이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장품주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화장품주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기업의 주가는 부진한 반면에 OEM, ODM 관련주의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는데요. 화장품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5월 말 고점 대비해서 33%가 하락한 모습이었고 애경산업, LG생활건강 각각 25%, 8% 같은 기간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화장품 ODM 기업 한국화장품 제조가 48%, 코스메카 코리아와 한국콜마도 각각 34%, 12%가 상승했는데요. 화장품주는 올 상반기에 수출 호조 소식에 나란히 올랐었다가 하반기에는 이렇게 주가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분기에 대기업들은 업황 부진 여파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시장에서 대규모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ODM 기업들은 중국 현지 수주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DB금융투자는 한국콜마, CNC 인터내셔널 등이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장 한국화장품제조,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 CNC 인터내셔널 같은 화장품 OEM, ODM주들 흐름 관심 있게 체크를 해보시죠. 이 가운데서 CNC 인터내셔널은 지난 2022년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한 상승 추세를 장기간 이어가면서 최근에 7월 초에 사상 최고치 14만 1,000원 선까지 오름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에 200일선까지 밀려 내려갔었는데 최근에 이 선에 대해서 좀 아슬아슬합니다. 이 선에서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전 거래일의 종가는 88,200원이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AI 2차 빅뱅은 의료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앨런 연구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뇌 지도를 그리는 대형 프로젝트의 첫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서비스의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해서 수십조 개의 시냅스 정보를 읽어내는 속도를 1000배가량 높인 덕분인데요. 피터 리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총괄사장은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의사는 미래에 도태될 것이라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연구가 가장 공들이는 것도 의료와 AI의 결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를 2차 AI 빅뱅이라고 부르며 AI 가속기 데이터 센터와 같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전력 등의 인프라 그리고 챗GPT 같은 개인을 겨냥한 대규모 언어 모델이 지금까지 AI 산업을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AI와 기존 산업을 결합한 엔터프라이즈 AI가 주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의료 AI가 대표적인 분야인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25조 원이던 의료 AI 시장은 2030년까지 250조 원 규모로 10배가량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애플과 메타도 시애틀에 지사를 세우고 의료 AI 경쟁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니너스, 젠큐릭스, 사이토젠, 루니뷰노, JLK, 코어라인 소프트, 파로사이바이오 등 이런 의료 AI 관련주들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주목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6가지 모닝 뉴스였습니다.